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가 오늘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자, 김혜경 씨는 쏟아지는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자, 이번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논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비상한 관심이 쏠려 있는 만큼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국회 운영위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업무 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운영위 속보도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김혜경 씨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이 지난 9일 김혜경 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지 2주 만에 오늘 나왔습니다. 김혜경 씨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데스에게 법인카드 사적 사용 지시하셨습니까? 혐의 부인하시는 겁니까? 지난번 사과 당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지겠다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경성대 배우자 모임에 법인카드 사용 몰랐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이재명 의원도 정말 몰랐어요. 대리 처방을 해주세요. 네, 김혜경 씨는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 씨 등을 통해서 이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처방전 발급받았다는 의혹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 법인카드 위주로 조사를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 자, 송권부장님, 오늘 경찰 출석 처음인 거죠? 그렇죠. 특히 또 이재명 의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는데 의혹들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 그 가족이 소환된 것도 처음이죠. 네. 그리고 그동안은 그 배모 씨, 그 5급 그 공무원 배모 씨와 또 공익 제보를 했던 7급 공무원은 소환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곳이 압수수색을 당했죠. 시청도, 경기도청도 그렇고. 네. 그리고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지금 9월 9일이 지금 이것이 선거법과 연결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9월 9일이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조사를 한 것인데 지금 오늘 소환된다는 것을 오후 2시에 소환된다는 것을 이재명 의원 쪽에서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7만 8천 원 사건 등 법인카드 관련 이랬거든요. 예. 이 7만 8천 원 사건이 뭐냐면은 작년 8월에 그 대선 후보 경선을 할 때 네. 그때 김혜경 씨가 일행 3명과 식사를 하고 예. 김혜경 씨 식사분은 본인이 직접 카드를 냈고 정치자금 카드로 예. 나머지 7만 8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지불을 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조사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네. 실제로는 그동안 여러 곳에 압수수색을 했고 예. 또 그 음식점 129곳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그 약을 대리 처방 받은 것, 예. 또 어떤 강요죄, 그 공익 제보자한테 강요죄 네. 이런 것까지 경찰은 다 포괄적으로 오늘 다 살펴본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밤 늦게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네. 자, 이제 이 후보 측에서는 아마 이 대표 지금 경선에 나서고 있죠. 7만 8천 원 사건이라는 것을 일부러 이제 싱글 코트 안에 넣어가지고 요거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지금 조사한다. 이런 이미지를 좀 풍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등 법인카드 관련 조사를 위해서 출석한다. 경찰에서는 확인을 안 해줬습니다만 이재명 의원 측에서 직접 공개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법인카드 사용 여부를 몰랐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경찰이 소환 조사까지 하는 건 유감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자, 이승훈 변호사, 이 의원 측의 주장은 저렇습니다만 경찰은 또 다른 근거를 대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건의 실체는 오늘 조사가 끝나봐야지 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의원 측에서 지금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조사받는 것과 관련해서 네. 7만 8천 원의 식사비 중에서 한 명,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가 먹은 거 외에 나머지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냐 여부가 논란이 됐기 때문에 네. 이게 공소시효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명을 하고자 하는 차원이었던 것 같고요. 예. 사실상 이제 김혜경 여사를 기소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법카 사용을 지시했거나 방조한 정황 등을
밝혀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배모 씨라든가 7급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사 정보들, 김혜경 여사의 관련성 등에 대한 어떤 기사발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의 부인이기 때문에 공적인 역할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공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식당에서 어떤 식사가 제약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관사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을 활용한 그런 배달 음식도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수사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바로 소환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불법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오늘 조사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7만 8천 원 사건이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했는데 그게 부정확합니다. 정확히 예. 얘기하면 10만 4천 원 사건입니다. 예. 10만 4천 원 사건. 예. 그게 왜 차이가 있냐면요. 여기서 오늘 그러니까 그 김혜경 씨도 그렇고 그 경성 캠프에서 김혜경 씨를 수행했던 이재명 의원 측에서 비변호사라고 하는 분, 그 김혜경 씨와 비변호사가 7만 8천 원으로 경기도 법카 사용된 걸 몰랐다. 그랬는데 왜 우리를 부당하게 소환하느냐?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잘못된 얘기가요. 그때 이제 런치 세트가 1인당 2만 6천 원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2만 6천 원을 비변호사가 경성 캠프에서 받아갖고 온 정치가 자금 카드로 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국회의원 부인 3명 아니에요. 예. 그럼 2만 6천 원 곱하기 3하면 그게 7만 8천 원이거든요. 근데 경기도 법카로 실제 결제한 거는 10만 4천 원이에요. 네네. 그럼 나머지 그 2만 6천 원에 그거는 어디서 나오는가? 비변호사도 뭘 먹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경성 캠프에 김혜경 씨 수행 책임자였던 비변호사도 뭔가 잡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7급 그분도 뭐 잡수셨어요. 네네. 그래갖고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근데 그분들은 이제 이게 뭐 저 런치 세트는 못 잡수시고 이제 단품을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개 합치다 보니까 2만 6천 원이 돼갖고 7만 8천 원 더하기 뭐예요. 근데 비변호사가요. 그 변호사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사줘도 안 되고 얻어먹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자기 먹은 거가 자기 먹은 분을 누가 계산했는지 비변호사가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저런 게 전혀 지금 예. 앞뒤가 악의가 안 맞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근데 마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5급 공무원 배 씨하고 7급 공무원 A 씨 간에 통화한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내용이 설명이 돼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밥이 일찍 나와서 먹고 바로 나왔습니다. 결제 그렇게 얼마라고 했어? 금액이 지금 7만 8천 원 나왔는데요. 요거 안에 것만 계산한 것 같거든요, 얘네들이. 원래 저희 것까지 먹은 것까지 같이 합산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 룸 것만 지금 2개로 나눠서 결제한 것 같거든요. 네가 안 했어 계산? 제가 그렇게 나눠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가 예산에서 잘못한 거잖아. 확인을 했어야지 금액을. 네가 먹은 것까지 다 합쳐서 12만 원 미만인 거라 그랬지? 그 네, 말은 기억이 없어?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뼈는 2만 6천 원을 했어? 네, 따로 했습니다. 그 영수증은 걔가 갖고 갔고 가지고 왔습니다. 금액만 나오냐? 네, 금액만 나옵니다. 10만 4천 원 저희 카드로 하고 나머지 2만 6천 원만 그쪽 카드로 하고 출발했습니다. 예, 지금 뭐 신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혜경 씨 먹은 2만 6천 원은 그 캠프 카드로 했습니다. 정치자금 카드로 본인이 쓰는 건 가능하죠. 그 나머지 카드, 그러니까 나머지 먹은 사람들은 누가 돈을 냈는지 그럼 모르는 거예요. 일단 계산은 돼 있는데 같이 간 사람들은 돈을 안 내고 나온 거죠. 근데 김혜경 씨는 이 부분을 모른다는 겁니다.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이 캠프의 원칙이 밥을 사주지도 얻어먹지도 않는 거다. 그랬기 때문에 나머지 10만 4천 원 수행원들이 5급, 7급, 뭐 B씨, 변호사까지 있으니까 3명에다가 의원 부인 3명 이렇게 하면 6명분에 대해서는 김혜경 씨는 알 수가 없다. 알아서 냈겠지.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거고 각자가 냈을 거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배승희 변호사님,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그 당시에 민주당 경선 후보가, 그러니까 후보 부인이 이렇게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을 만나는데 예. 그 당시 식사값을
나는 일단 내 것만 내고 나머지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 식사 자리를 마무리했다는 걸 과연 상식상에서 누가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좀 쉽게 납득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김혜경 씨가 어쨌거나 그 후보의 아내로서 지금 사실상 선거 운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 누군가에게 본인이 베풀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혜경 씨가 나는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서 비춰볼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거와 관련해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과연 그 당 관련 인사 3명에게 쓰일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이 수행을 하고 있는 배모 씨, 이 배모 씨가 김혜경 씨를 과연 그 당시에 수행할 자격이 있는가? 그러니까 김혜경 씨는 민주당 후보의 아내일 뿐이지 어떤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행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또 경기도 법인카드는 그 자리에서 어쨌든 간에 김혜경 씨는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카드입니다. 왜냐하면 네. 김혜경 씨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사용할 입장이 안 되는데 이 배모 씨가 이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 지사한테 당시 이재명 지사한테 어떤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아내인 김혜경 씨가 과연 또 이것을 몰랐겠느냐 하는 점에서 네. 어떤 경우든 간에 몰랐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예. 것이고 예.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김혜경 씨도 좀 암묵적이더라도 그렇게 해왔던 건 아닌가 예. 싶고요. 이것이 이제 경찰의 수사에 들어간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순히 이 식사 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비교해서 아마 좀 많은 그 수사를 받지 않을까 네. 생각도 됩니다. 네, 자, 이 김혜경 씨 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요. 언론이 입수해 보도한 제보자 A 씨와 배 사무관의 이 통화 내용, 지금 막 들려드렸던 그 녹음 내용입니다. 그러면 김혜경 씨나 수행 책임자는 몰랐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건 맞는데 이걸 두 사람은 김혜경 씨나 변호사나 알 수 없는 거다. 왜냐? 대화 녹음에서 A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배 전 사무관에게 카드 결제는 B 변호사 보고 하라고 해요? 아니면 제가 받아서 제가 할까요? 했더니 너가 해. B는 잘 몰라. 그러니까 일단 B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배모 씨가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좀 궁금한 건 그럼 B 변호사라는 분도 밥을 먹었는데 자기 밥값을 안 냈어요. 그럼 그냥 나왔다?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가 낸 건 알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럼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근데 김혜경 씨 측에서는 이걸 들어보면 김혜경 씨나 B 변호사는 알 수가 없다. 이 근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세요, 김진일 대표? 그냥 납득이 안 가죠. 뭐 솔직히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 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지고 그거를 근데 밝혀내는 거는 경찰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거를 뭐 본인이 그럼 김혜경 여사나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경찰이 그거를 밝혀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뭐 100 몇십 군데 압수수색 해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로까지 시끄러운 문제냐. 이건 잘못된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거는 밥값은 셀프로 내자. 이런 거 법인카드 이런 거 좀 쓰지 말고 이런 거를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건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충분히 경찰이 수사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형평성에 맞으려면은 원희룡 오마카세도 수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원희룡 제주지사가 예전에 제주지사에 있으면서 오마카세라고 불리는 주방장 특선을 갔는데 거기에 32명이 들어가서 식사를 했는데 거기는 22석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7만 5천 원에서 15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분명한데 그럼 이것도 법인카드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면 이것도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형평성에 안 맞아요. 저는 이것도 수사해야 된다고 본다라면은 그것도 수사해야 되고 다른 법인카드도 수사를 해야죠. 그래야 형평성이 맞고 사람들이 납득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처벌할 사람 처벌하고 책임질 사람 책임지면 되는데 최소한 형평성은 맞춰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선 경선이잖아요. 네네. 대선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굉장히 많은 일정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좀 여유 있게 봐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 후보 시절에 굉장히 많은 식사를 했을 거예요. 그럼 식사를 하는데 이 식사값은 누가 내고 있고 여기에서 밥을 먹는 사람은 정치자금 카드로 먹어야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또 다른 걸로 먹어야 되는 사람 이렇게 구별하기는 실은 후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또 마찬가지로 여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이걸 엄격하게 바라버리면 모든 것이 불법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좀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국민께 밝혀준 게 좋겠다 싶고 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실은 김혜경 여사의 수행원이기 때문에 정치자금 카드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치자금 카드를 안 쓰고 경기도 카드로 썼다니까 그건 뭐 본인들이 잘 몰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김혜경 여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그런데요. 지금 이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배모 씨가 사용한 카드가 경기도 법인카드라는 점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경기도 법인카드는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가지고 경기도에서 경기도 주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돈인데 이 법인카드를 가지고 왜 하필이면 김혜경 씨가 식사하는 자리에 동석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썼느냐. 그것도 경기도도 아니고 서울에서 썼는데 이거를 누가 왜 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가 법인카드를 쓰면서 뭐 좀 비싼 밥을 먹었다라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에 배모 씨는 경기도 5급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이 경기도 공무원이 어떤 사인, 그러니까 김혜경 씨는 경기도 공무원도 아닌데 왜 그 사람을 수행을 했으며 그 당시에 왜 가서 그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은 누군가가 사실은 대신해서 결제를 해준 그런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집중하는 것이지 이게 뭐 얼마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는 논점을 흐리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이제 법인카드인데 경기도의 거라는 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치인들이 뭐 자신들 후원금 받아서 쓰는 거고 또 다 국민의 돈이긴 합니다만 그건 본인들이 정치 활동을 위해서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도정을 위해서 발급한 카드를 정치 행위, 그러니까 경선이라는 정치 행위에 썼다. 다만 이제 김혜경 씨는 모르는 상황에서 썼다. 이게 지금 이재명 의원 측의 주장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어떤 식으로 썼는지 밝혀야 하는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혜경 씨 이 5급 공무원 배 씨를 통해서 뭐 소고기, 초밥 이런 것들을 뭐 경기도 법인카드로 지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직접 사과를 했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 목소리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A 씨와 그 배 씨의 관계를 몰랐다고 그래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법인카드 문제는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썼다는 것도 아니고 그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에 절차상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제가 그렇다 하더라도 제 아내가 어쨌든 공직자를 사적인 일에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니까 그건 잘못이죠. 그러나 마치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과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런 논란을 야기한 것조차도 저희 불찰이고 관리 부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예, 뭐 당시에 사과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법적인 사과라기보다는 도덕적인 사과다 이 정도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몰랐기 때문에 문제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일단 모를 리는 없고요. 모를 리는 없는 것이 지금 7만 8천 원에만 국한을 하면은 지금 원희룡 그 전 지사와 이렇게 비교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지금 또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는 정말 깨끗하게 이 선거 자금만 썼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이 7만 8천 원은 지금 네이밍을 한 거고 민주당에서 실제로 129곳에 대한 그 식당에서 사용을 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뭐 초밥, 소고기 이런 것들이 집으로 배달됐다는 그 정언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심지어 집 옆에 비선 캠퍼가 있었다. 이런 의혹까지 있죠. 아주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확인은 안 됐지만은 그런 주장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7만 8천 원은 그 빙산의 일각이고 그 상당히 많은 양이 그러니까 선거를 위해서 경기도청의 세금으로 법인카드로 집행이 됐는데 그 집행된 것을 또 경기도청에서는 맞춰야 되니까
이것을 마치 경기 도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 어떤 무슨 대책회의 했다 이런 걸 해서 또 쫙 적어놨어요. 저것을 공개까지 한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거죠. 선거운동에 쓴 것을 뻔히 나중에 이제 수사 결과 발표가 돼야지 알겠지만은 예. 선거운동에 쓴 돈을 마치 경기도 도정을 위해서 모여서 무슨 각 부서별로 대책회의를 한 것처럼 네. 이렇게 포장을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예.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되거든요. 네네. 이것은 상당히 지금 7만 8천 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그 도덕성 나아가서 또 실정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100여 곳 압수수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에만 썼다. 선거에 다 쓴 건 아닐 거예요. 그게 이제 선거 기간이 아닌 그 전에 경기도지사로서 이재명 의원이 재직할 당시 부인을 위해서 배모 씨가 여러 차례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혹이 가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선거에만 쓴 건 아니겠습니다만 경기도의 법인카드, 도정과 관련된 일에 써야 할 법인카드가 엉뚱한 곳에 쓰인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이 이 김혜경 씨에게 쓰여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배모 씨라는 사람이 경기도의 공무원인데 이 김혜경 씨의 거의 비서처럼 일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이 받았던 월급에 대해서도 지금 혐의가 다 돼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5급 공무원 배 씨하고 7급 공무원 A 씨 과거 대화 녹취록을 보면 김혜경 씨가 실제로 이 법인카드 쓴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한번 유추가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왜 안 된다는 거야? 난 6시 5분 순회 도착이야. 지금 이러면 고기가 7시에 올지 8시에 올지 몰라. 그 전까지는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편법으로 해줬나 봐요. 사모님 진짜 양 많으신 것 같아요. 드시는 거 보면.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 초밥을 쌓아주진 않는 거 아니야. 풀고 간 미스텍이야. 예, 자, 하여튼 음식을 갖다 줬어요. 김혜경 씨한테 준 것 같아요. 서로 두 사람의 그 전화 통화 내용을 보면. 그럼 김혜경 씨가 본인에게 초밥도 오고 소고기도 오고 이런저런 것들이 왔을 텐데 그러면 너 어디서 샀니?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너가 산 거야? 그럼 고맙다든지 아니면 이거 내가 돈을 줄게라든지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럼 김혜경 씨 그냥 받고 이거 누가 샀는지 몰라? 이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지금 이재명 의원은 몰랐다는 거잖아요. 알아서 그러니까 이제 했다는 거잖아요. 그 점이 가장 이제 그 약한 고리예요.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가장 약한 고리가 뭐냐면 본인들도 인정하는 게 공무원들에게 사적인 부탁을 해서 사적인 도움을 받은 거 그거는 인정을 해요. 그럼 보자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 음식점만 지금 129곳이 압수수색됐습니다. 예. 그러면 저기 등장하는 품목만 하더라도요. 저기 지금 나오는 소고기 안심부터 시작해갖고 샌드위치, 닭백숙, 베트남 뭐까지 그냥 아주 다종다양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유사한 행위들이 반복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어쩌다 한두 번이면요. 그리고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 배 씨하고 7급 A 씨하고 거기서 배 씨가 그 A 씨에게 내일 사모님이 초밥 좀 올려달라고 하신다. 네. 그래서 또 초밥을 어디서 해서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김혜경 씨가 나 초밥 먹고 싶으니까 초밥 좀 갖다 달라. 사적인 부탁한 거는 확인되고 본인들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산을 누가 했을까? 그것도 어쩌다 한두 번이면 배 씨가 나에 대한 충성심으로 자기 월급에서 주머니 돈으로 좀 했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압수수색된 데면 129군데예요. 다년간에 걸쳐서 아주 다종다양한 음식을 드셨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그러면 배 씨가 알아서 하면 당신은 그거 뭘로 하는 거야? 이런 걸로 확인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상식에 반하는 지금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네이밍도 저렇게 하면 이제 금방 들통이 나는 게 법카 사건은 7만 8천 원 사건이라는데 법카 사건은요 이 경기도청 압수수색할 때 그게 압수수색 영장에 국고손실죄 등 그 혐의 사실이 적혀 있고 그 5억 5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 5억 5천만 원은 배 씨가 받은 급여 플러스 부정 사용된 액수가 다 포함된 액수거든요. 네. 그 5억 5천만 원 사건을 지금 7만 8천 원 사건으로 저렇게 축소한다고 해갖고 저 축소될 문제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번에 출석을 요구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공직선거법상의 그 공소시효가 9월 9일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좀 마무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나머지 딴 건 또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사법 리스크 특히 8월 28일이 이제 민주당의 전당대회입니다. 대표를 뽑는 거고 뭐 지금 추세로 가면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는 거는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은데 자, 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가는 부분이 생길 텐데 자, 이 변호사님 그 김혜경 씨 기소 안 될 거라고 우상호 비대위원장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선거 기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명확히 잘 파악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김혜경 여사가 지시하거나 방조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보고요. 또 그렇다 할지라도 어차피 수사가 있고 관련자들 참고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조사한 결과가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사법 리스크 하는데 사법 리스크가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았고 예. 대장동 사건도 막 터졌을 때는 막 이재명 의원이 뭘 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오히려 다른 지자체장들을 하지 못한 5,600억을 환수한 사건이라는 또 그렇게 동조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단순히 이 사법 리스크만으로 이재명 의원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한동훈 장관과 또 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찰을 굉장히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를 했는데 밝혀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네. 정말 뭐 잘못이 충분히 없는 그런 사건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부풀렸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건 뭐 이렇게 허투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정확한 뭐 그게 없으면 기소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상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본인의 주장 한번 들어보시죠. 밑에 있는 직원들이 임의로 카드 사용 그런 식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나 또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 기소될 가능성도 없고 물론 이 5급 비서와 7급 비서가 사온 음식을 그런 법인카드로 계산한 음식을 드신 경험은 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사과를 드린 것이지 그 카드를 그렇게 쓰라고 지시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직접 사법 처리 당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 자, 배 변호사님 어때요? 이게 직접 지시한 게 없기 때문에 기소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아마 김혜경 씨는 직접 지시한 게 없기 때문에 기소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김혜경 씨는 원래 지시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왜냐면은 당연히 그 경기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배모 씨가 수행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불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아닌 사람한테 경기도 공무원이 가서 수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김혜경 씨는 물론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 배모 씨한테 누가 지시를 해서 왜 사인인 김혜경 씨를 수행하게 만들었고 또 김혜경 씨가 원하는 식사를 사게 만들었고 왜 김혜경 씨가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들었던 그 지시자는 결국에는 임명권자가 될 것이고 이 배모 씨를 임명한 사람 바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 우상호 의원은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나 이재명 후보 부인이 기소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 것 중에 방점은 이제 부인인 것 같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배모 씨한테 직접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배모 씨는 그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의 훨씬 더 많은 불법적인 그 책임이 크다고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재명 의원과 김혜경 씨는 부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굉장히 친할 수밖에 없는 사이고 선거운동을 함께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모른다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설사 김혜경 씨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결국 당시의 책임자인 이재명 지금의 의원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리스크라는 게 결국에는 나중에 그 위험도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상황, 수사 상황이라면 충분히
민주당 내에서도 리스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그 의원이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당대표까지 예. 하려는 것이 다 그런 정치적인 계산도 깔려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판단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 김준일 대표 어때요? 경찰이 이 부분 잘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리를 차단해야 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경찰이 얼마나 수사를 하고 있는지. 예, 예. 네, 아까 전에 뭐 배승희 변호사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암묵적으로 이거를 뭐 알고 있었느냐라는 거를 법정에서 기소를 해서 증명하는 거는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기소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을 암묵적으로 다 알고 지시를 했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재판 결과에서 유죄가 나올 것이냐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법 죄송합니다. 사법 리스크는 있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확실한 상황에서 당대표 내내 이제 재판에 불려나가고 김혜경 뭐 여사도 그러니까 김혜경 부인 배우자도 불려나가고 이거는 사법 리스크는 있을 텐데 이게 그러니까 좀 경찰이나 검찰이 무리하게 이를테면 기소를 해서 이게 무죄가 나왔을 때 이거는 정치 탄압적 수사였다라는 거를 뭐 자인하는 꼴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진짜로 뭐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데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분명히 이거는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굉장히 정치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네. 좀 경찰이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는데 힘을 내라는 뜻이겠죠. 진실을 밝히는데 힘을 냈으면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네. 선거법이 9월 9일이 이 공소시효죠. 예. 그런데 이것은 선거법이 아니고 또 직권남용 이런 것 쪽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거법만 이번에 9월 9일까지 하려면 상당히 촉박할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상호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밑에 있는 직원들이 임의를 했다. 그러면 이 직원들은 김혜경 씨의 직원이 아니고 그 도지사의 직원들이죠. 그렇죠. 이재명 지사의 직원인데 이 법인카드를 불출이라고 그때 표현을 하던데, 그러니까 총무부나 이런 데서 불출을 해서 받아오는 걸 받아오는 거예요. 예. 받아와서 그 7급, 5급 여기서 받아와서 그것을 사용을 한 건데 그러면 이제 관리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예, 예. 그 도지사에게 관리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선거법에서는 이 부분이 넘어가더라도 계속 리스크로 남을 수밖에 네. 없고 또 어쩌면 경찰이 9월 9일 이전에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이 만약에 송치를 하게 되면은 예. 그렇게 되면은 이 8월 28일에 전당대회가 끝나지만은 네. 그 무렵에 그 민주당에 큰 혼란이 지금 올 수도 있는 예, 그런 예.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또요. 이재명 의원에게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사법 리스크라고 뭐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장동, 뭐 백현동, FC, 성남 FC 뭐 등등 그런 게 있는데 오늘 동아일보가 이 단독 기사라고 낸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박근혜 정부가 1년 동안 24차례나 공문을 보내서 이 백현동이죠. 백현동에 땅 용도 변경을 해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 이렇게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해명한 적이 있는데 그게 좀 다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이 의원 측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용도를 바꿔준 건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무려 해당 기관인 식품연구원은 24번이나 공문을 보내요. 그리고 이 일이 잘 안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올려가지고 대통령의 결심을 받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일개 지방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야 왜 위협감을 안 느끼겠습니까? 더구나 야당 출신인데요. 네, 그런데 이게 감사 보고서를 보면요, 이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24개 공문은 그 임대주택 비율을 100%에서 10%를 축소하는 뭐 이런 결정이나 이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등과 관련됐던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이 24개 공문이 마치 이 그 공공기관 식품연구원에서 압박을 하듯이 계속 보낸 것처럼 해명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용도 변경을 고시한 다음에 2개월 후부터 오고 간 거라서 이 용도 변경과는 무관한 그런 내용인데 이 의원 측에서는 지금까지 저렇게 설명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게 백현동 저게 잘 기억하시면은 그 옹벽 아파트 그 이야기거든요. 예. 옹벽에다 무리하게 이제 아파트를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 4단계가 건축 용도가 상향이 됐어요. 그렇죠. 네. 4단계 상향이 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측근이었던 사람이 거기서 그 업체에 들어가고 나서 용도가 갑자기 4단계가 뛰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주장이 있죠. 예, 그런 주장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측근이 한 것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계속 우리와는 상관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동아일보에서 밝혀진 것은 거기서 이 한국식품연구원 원래 한국식품연구원 자리예요 저희가 저것을 한국식품연구원은 빨리 저것을 업체에게 넘기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한국식품연구원이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은 저것을 용도 변경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보도에 따르면은 그것은 임대주택이 원래 100% 임대주택을 짓기로 했는데 그것을 이제 10%만 하자. 그렇게 하면은 또 개발 업체에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문을 보냈다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이재명 후보 쪽은 지금까지 전혀 엉뚱한 해명을 해왔던 거죠. 자, 오늘 보도 보면은 이미 이제 용도 변경은 돼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오간 걸 이렇게 저렇게 해명을 했다 이런 주장이에요. 감사원 보고에 보면. 자, 김준일 대표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식품연구원 자리에 있던 데를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그 부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결국은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그리고 용도 변경을 4단계를 이제 상향 조정을 해서 이게 4단계나 상향 조정하는 것이 이게 이례적이다. 이게 특혜 아니냐라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온 건설사가 이를테면은 이재명 그 옛날 성남시장의 비서였나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측근으로 불리는 사람이 그 중에 한 명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몰아준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실제로 이거를 공공기관 이전을 하라라고 요청하는 것을 이렇게 보낸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박근혜 정부 때고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지자체장으로서는 이거는 상당히 압박으로 느꼈을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국정감사에서 뭐 해명을 했던 것들이 약간의 사실관계 오류가 있을지언정 그때 성남시장으로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옮기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 하다가 아파트를 지은 거니까 여기에 그러면은 불법이 있으려면은 이를테면은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를테면은 측근이 많은 혜택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리베이트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을 경찰이 밝혀내야 돼요. 근데 지금 변죽만 울리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사라는 게 이런 식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후보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떠나가지고 이것도 지금 결정적으로 불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모든 수사가 지금 6개가 지금 굴러가는 방식이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좀 경찰이 힘을 내서 불법이 있어요. 빨리 잡아내야죠. 왜 이거 못합니까? 이런 식으로 정부 유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남 FC 후원금 의혹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찬가지예요. 성남 FC가 아무리 구단주가 성남시장 이재명이었지만 성남 FC가 6개 성남 지역으로부터 후원금을 그에게 후원금을 받았다. 그러면 그 후원금 받은 것이 이재명 시장에게 갔으면은 범죄 혐의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측근이 수천억 원의 이익을 받았는데, 이익을 얻었는데, 용도 그 변경하는 이 과정에서 뭐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측근이,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가 이재명 그 시장에게 갔으면 범죄가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죠. 문재인 정부 때 이거 다 불거졌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 수사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 사실관계는 좀 바로잡아야 되는 게 측근이 수천억 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업체가 결과적으로 남은 이득이 그거인 거죠. 그거를 마치 측근이 2천억 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 성남 FC 건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95년도에 두산이 거기에다 의료부지를 짓기로 했는데 그다음에 병원 건설을 취소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그러면 두산이 용도 변경을 해주면은 여기에다 회사들을 다 유치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고용 창출을 해줄 테니까 하면서 그러면 성남 FC도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고용 창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불법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부지를 뭐 상업부지로 바꾸는 거 굉장히 특혜일 겁니다. 아무 시장이나 이걸 내주지는 못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뭐 깨끗하다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많은 지자체장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라든지 뭐 용도 변경하는데 굉장히 주저하는 이유가 뭔가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를 많이 거기다 유치를 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당연히 그렇겠죠. 거기다 건물 짓는 것 자체가 일종의 특혜 아닌가 싶어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좋은 부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재명 지금 의원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밝히면 이제 이게 되는 거지. 그게 핵심이지. 뭐 거기에 두산이 엄청난 건물 지었거든요, 거기. 뭐 여러 본사들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자체를 뭐라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과정에서 뭔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또 따져봐야겠죠.
그 부분을 지금 수사를 하는 거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의원 뭐 지금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큰데 이 정치적 향방에 대해서도 이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압박은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결과를 또 저희들이 수사 결과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국회로 돌아갑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상당히 뭐 인상적이었어요. 굉장히 의원들의 질의에 강하게 맞서고 뭐 어떻게 보면 좀 국무위원으로서 이례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특히 채널A 사건과 관련된 뭐 최광욱 민주당 의원과는 아침부터 이 오후까지 계속해서 이 신경전 펼쳤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검찰이 과거 인혁당 사건에 재심으로 이어져서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저지른 잘못이 과거에 있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검찰이 한 건 아니고. 아니 뻔히 아는 얘기는 좀 인정하고 갑시다. 과거 검찰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냥. 저런 태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냥. 말씀하세요. 질문했으니까 답변하세요. 제가 위원님처럼 반말을 하진 않았죠. 그따위 태도를 보이면 제가 그따위라는 식의 말도 하지 않았고. 그런 식의 태도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으로 물씬. 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위원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 것 자체가 대단히 불편합니다. 아니 저는 저의 형사 사건의 가해자인 위원님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그런 식의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자, 대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대기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과거에 KBS 정현주 전 사장 배임 혐의로 기소한 적이 있죠. 기억합니까? 말씀하십시오. 저 태도 가만히 보고 계실 겁니까? 지금 이 질문을 가만히 두실 겁니까? 저런 자 어디서 저런 태도를 지금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이 국무위원에게 질문하는데 그런 태도를 보입니까? 저도 지금 국민으로서 이국의 장관인데요. 여기서 그렇게 지금 막말을 하십니까? 막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위원님이 공격을 했습니까? 내가 위원님이 제공하셨죠. 자, 진정들 하십시오. 진정들 하시고. 예. 자, 계속해서 치열하게 붙었습니다. 서로 반말도 오가고 좀 국무위원으로서 조금 과하다 싶은 정도도 있었고 그런데요. 자, 신주 의원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난영난제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그런데요.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일단 그 최강욱 의원께서 본인이야 뭐 아직까지 뭐 확정 판결 받은 건 아니지만요. 지금 두 가지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고 한 가지 사건은 고등법원까지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본인이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은 또 송달돼 온 서류를 지금 안 받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법원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거는요. 대법원 훈시 규정에 6개월 이내에 다 그 마무리까지 다 짓도록 하고 있는데 오히려 법사위원이 대법원의 그런 훈시에 지금 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또 다른 사건, 그 조국 정경심 부부 아들 인턴 허위 조작 거기에 또 연루돼 있고요. 뭐 등등 또 채널A 사건 2건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재판을 받고 있고 의원직 상실형을 2심까지 받은 분이 법사위원으로 있으면서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뭐 다른 법원 행정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뭐 질의를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이해 충돌 여지가 분명히 있고요. 그 타인에 의해서 재적 사유라고 지적받기 전에 본인이 이거는 회피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회피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좀 아름답지 못한 풍경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성일 변호사 보실 때 어때요?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국회의원 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저런 식의 답변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만약에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다면 대법원과의 문제 또는 여야 간에 협의해야 될 문제이지 법무부 장관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해 충돌 아니냐라고 하면서 어떤 자격을 따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문에 응하기 위해서 출석한 장관이 오히려 질문을 하고 따지는 것처럼 보여져서 결코 좋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과거 추미애 장관 때도 저 본인도 일개 장관이 국민의 알 권리를 뽀샵질한다면서 그렇게 비판하고도 했었는데 저기에 와서는 오히려 자기가 일국의 장관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더 높게 삼고 상대방에 대해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저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국민들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자, 과거 이제 이동대 전 채널A 기자 통화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전 장관을 일개 장관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이게 공적인 자리는 아니고 사적인 대화였다는 건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한동훈 장관 어제는 이제 일국의 장관이라고 그랬죠. 한번 보실까요? 일개 장관이 국민의 알 권리를 뽀샵질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전직 검사가 하나 있어요. 딱 하나야 무조건 수사를 막겠다, 권력 수사를 막겠다는 그런 일념밖에 없어서 그렇죠. 네. 아니 일개 장관이 헌법상의 국민의 알 권리를 뽀샵질하고 있어. 공개된 녹취록과 영장 기재 범죄 사실을 보셨죠? 일개 장관이라는 말을, 그런 막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처장과 장관이 일개 처장과 일개 장관이 헌법과 법률의 원칙을 뽀샵질해서 국민을 속이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 국민으로서 일국의 장관인데요. 여기서 그렇게 지금 막말을 하십니까? 자, 어떻게 보셨어요, 배승희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 일국의 장관, 일개 장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네. 그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럴 때는 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상황이 완전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이미 그 추미애 전 장관이 했던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그 제한을 하기 때문에 네. 왜 한 국가의 장관이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헌법상 권리에 있어서 그 제한을 하느냐,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밑에 있는 사람이고 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일개 장관이라는 표현이 사적인 자리에서 나온 표현이고, 지금 그 어제 한동훈 장관이 말한 일국의 장관이라는 표현은 최강욱 의원과의 그 질의 대화에서 하나는 법사위원이고 하나는 이제 국무위원으로서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질의 답변을 하는 공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이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적인 어떤 사적 감정을 가지고 대기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거나 뭐 대답해라고 반말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서로 간의 국가 기관으로서 존중하는 의미에서 일국의 장관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예. 이거는 완전 상황이 다른 문제인데, 이걸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그 최강욱 의원의 저런 답변 그 질의를 하는 저런 방식은 이제 국민들도 저런 수준의 그 질문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그 수준이 상승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처럼 무슨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윽박을 지르면서 망신 주기 이런 것보다는 정말 본질을 질문하면서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얻는 형태를 국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최강욱 의원의 그 태도가 더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근데 야당에서는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어제 이 한동훈 장관이 한 거 도대체 국회의원을 뭐로 보고 이렇게 하느냐, 야당을 뭐로 알길래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오늘 기자회견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어떤 비판들이 있었는지 어제 상황하고 같이 한번 보시죠. 뭐 이 미운 7살 같다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어제 상황. 참에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는 대통령과 아주 가까우시니까 특별감찰관 임명하시라. 모르세요? 말씀하십시오. 예.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는 그렇게 아니 그런 아니, 지적이 기분 안 있다는 좋은 건 아니고요.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그런 기분이 안 지적이 좋습니다. 있다. 이참에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입법 취지가 5년 넘게 지켜지지 않아 왔고요. 이렇게 과거로 자꾸 돌아가시지 마시고 과거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아니 제가 답을 드릴 기회 주십시오.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아니,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네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 비밀 유출인지 아닌지만 먼저 기밀 유출이 당연히 아니죠. 그런 대변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라 들으세요. 감사라든가 감찰에 참고하도록 전달하는 것이 들으세요가 아니라 충분히 설명 들었으니까 됐고요. 아니 제가 설명 안 했는데 들었다고 말씀하시면 예,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반도 안 했는데 괜찮아요? 예, 충분히 들었습니다. 예. 장관님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아주 심플한 질문입니다.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습니다. 예. 이게 내가 곧 정의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서야 이럴 수 없죠. 이렇게 오만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 드릴까요? 아니요.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너무 오만하다 그래서 너무 오만해서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는 소통령이다.
한마디도 지지 않겠다라고 외치는 듯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태도는 마치 미운 7살 같았습니다. 예, 자, 이 평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뭐 그 한동훈 장관의 저런 어떤 답변 태도가 예. 좀 이 진영을 확 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속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고 뭐 민주당 지지자들 이쪽에서는 꼴 보기 싫다.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저 미운 7살 같이 따박따박 저렇게 발언을 하는 건데 저는 뭐 답변 태도도 사실은 뭐 민주당 의원들도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한동훈 장관도 조금 저런 태도를 버렸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박범계 의원이 이를테면 특별감찰관에서 얘기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답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특징이 뭐냐면은 전 문재인 정부 사례를 들어가지고 다 반박을 합니다. 뭐 반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입법 취지가 5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이 5년 동안 없었다라는 건데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나은 정부가 되겠다고 지금 집권한 거 아닌가요? 공정과 상식을 지키겠다고 집권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특별감찰관 문재인 정부 안 한 거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거 맞고요. 그럼 그거 이상으로 해야죠.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오만하다라는 게 여기에서 지금 기인하는 거고. 아까 전에 김남국 의원 거는 보면서 제가 좀 복장이 터졌는데 김남국 의원 그 질의 방식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뭐냐면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예전에 2016년에 이제 그 수사를 할 때 판사 수사 대상이었는데 그 법원 행정처에서 이 수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윤리감찰관이 알려달라고 하니까 40차례에 걸쳐서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상식적이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행정기관에서 알려달라고 하면 수사기관에서 알려줍니까?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관행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문제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승진했겠습니까? 이렇게 다 한동훈 장관이 답변을 해요. 아니 그러면 앞으로도 그러면 법원 판사들이 재판받으면은 검찰에서는 다 40번씩 넘겨줄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가 잘못된 관행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해보겠다라고 하면 됐는데 문재인 정부를 또 끌어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승진시킨 게 잘못된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오만하고 이건 국민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 거다. 아니 싸우는 건 좋은데 싸울 때 싸우더라도 본인이 답변을 할 거는 정중하게 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잘못을 인정을 안 합니까,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법제사법위원들 오늘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칭 일국의 장관인 한동훈 검사의 국회 무시가 점입 가경이다. 무성의한 엿장수 맘대로식 답변, 감정을 담은 도발적 태도, 무시와 비하, 아나무인, 오만 방자라는 말 위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화무시비롱. 지금 한 장관이 새겨야 할 교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민주당 의원들이 장관들에게 질문을 하면은 정책적인 부분을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서 그때 예결위도 그렇고 법사위만 열리면은 기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요즘은.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의 의원들이 일제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흠집내기를 시도를 하는데 그 흠집내기가 위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을 하는 거예요. 그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금속완박 같은 이것을 거의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만들었죠. 이런 데 대한 감정이 쌓여서 어떤 정책 지기를 하기보다는 무슨 뭐 소통령 이런 이야기하고 뭐 아주 정치적으로 그 깎아내리기를 하니까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답변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정책 질의를 하지 않고 정치 질의를 하는데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답변 태도가 잘못됐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뭐 모순이 있는 것이고 그 전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김남국 의원이나 최강욱 의원이나 인사청문회 때부터 뭐 그때 한국 3M 또 뭐 이모 교수 이런 것으로 해서 본인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망신을 당했어요, 사실. 그래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법사위만 열리기만 하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어떻게 해서든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최근에는 또 금속완박에 대한 시행령으로 그것을 무력화했으니 아주 정치적 질문을 하니까 정치적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어제 김의겸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윤 대통령 부부의 측근이라고 지금 의혹이 제기된 뭐 건진법사 전모 씨 아느냐 이걸 한 장관에게 물어봤어요. 한 장관은 뭐라고 답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거의 모든 수사의 역량이 전 정부, 즉 속된 말로 죽은 고기를 먹는 하이에나와 같은 지금 수사만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면 최소한의 균형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진법사 선생 아십니까? 이름은 들어보셨죠?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못 들어봤습니까? 언론에 난 거 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직접 만나본 적은 없습니까? 네. 수륙대제라고 했던 지난 대선 때 문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을 했습니다. 이때 제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서울지검장의 등이 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공개하지 않았던 게 있어요. 뭐냐?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등이 바로 이 건진법사가 행사하는 이곳의 기업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이미경 회장의 이 등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을 자처하는 친분을 자처하는 사람과 그리고 대기업 이미경 부회장의 관계, 이건 과거 우리가 누누이 봐왔던 비선 실세 그리고 측근 친분을 이용한 입건 개입. 우연찮게도 제가 지난 정권 초반에 소위 말하는 적폐 수사의 실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저는 그때가 정치적인 수사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 했던 수사의 총량의 지금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자, 지난번 이제 김의겸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 무슨 행사를 하는데 김건희, 윤석열 이름이 있었다. 거기 등이 달려 있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 이름도 있고 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이런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뭐 마구잡이로 단 건지 아니면은 뭐 관계가 있는 건지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 다시 끄집어냈고 이제 한동훈 장관에게 이런 부분을 물어봤던 겁니다. 자, 신 의원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저것도 뭐 의혹이죠. 그리고 저기에 저 이름이 있는 거하고 무슨 저게 뭐 예를 들어서 뭐죠? 그러니까 저기 이름이 올라가면 뭐가 안 된다는 건지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게 이름이 올라갔다는 건데 근데 아까 우리 그 김준일 대표의 화법을 그대로 쓰자면은 뭔가 냄새는 나는데 뚜렷한 뭐 예. 열심히 경찰이 열심히 해서 밝혀내야 된다는데 이재명 의원 관련된 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제 냄새가 진동하는 걸 떠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포위망이 좁혀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예. 저거는 진짜 이름 섞여가지고 지금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이제 CJ의 이미경 부회장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비선 실세 뭐 아닙니까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런 논리적 비약이 가능한지 저는 제 머리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미경 부회장 이름이 나온 거랑 비선 실세 의혹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건지 논리적 구조에 대해서 도대체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김준일 대표는 경찰에게 또 신지호 의원님은 민주당에게 서로의 분발을 또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 뭐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서 지적하고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이제 태도의 문제 지적받는 건 뭐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뭐 내용적으로 서로 간에 정책 질의 주고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자, 근데 법무부가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 법무부 TV를 통해서 한동훈 장관이 법무연수원을 찾아서 신임 검사들에게 했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일종 강연인데요. 한번 보시죠. 나쁜 놈 잡고 약한 사람 보호하고 이러는데 월급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일상생활이 그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 그걸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내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걸 뭐 감수하고 싸워볼 만큼 매력적이고 인생을 걸만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런 기분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검사로서 인생이 초라해지는 건 뭐냐면 소신을 내가 가지고 내가 정말 관철했는데 답이 틀렸을 때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잘 준비하고 실력을 갖추니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뭐 약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줬을 때의 기쁨을 빨리 느껴봐라 이런 이야기도 했다 그러는데요. 자, 김준일 대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신임 검사들한테 격려를 해주는 거 맞죠. 예. 근데 뭐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예. 제가 처음에 이제 기자가 됐을 때 저도 나쁜 진실을 규명해서 나쁜 사람들 많이 적발하고 약한 사람들 보호하는 기사를 쓰는데 월급도 받는다 굉장히 예. 자부심을 느꼈어요. 근데 현실에서 이제 언론계에 와 보니까 항상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돈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옹호도 해주고 나쁜 놈들 뭐 이렇게 나쁜 사람들 여기에다 나쁜 놈이라고 나서 제가 쓴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이 비호도 해주고 이런 게 언론계에 있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저게 원칙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이 정말로 저렇게 이상적으로 가고 있느냐?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과거 검찰 시절에 정말 한 점 부끄럼 없이 그렇게 했느냐 뭐 스스로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한동훈 장관이 어쨌든 좋은 말씀 하셨으니까 신임 검사들은 제발 선배들의 길을 따라서 정치 검찰의 길을 걷지 말고 꿋꿋하게 진실의 검찰이 되시기를 나쁜 놈들 많이 잡고 그래서 좋은 검찰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과 좀 대입을 해보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이 상당히 뼈가 있어요. 나쁜 놈 잡는 게 검사다 이 말은 예. 지금 신입 검사들에게 했지만 예.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계속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금수완박도 도대체 왜 이 야반 도주라고 표현을 하면서 5년 동안 무슨 일을 저질러놨길래 이렇게 야반 도주를 하느냐. 그리고 이번에 이 금수완박 그 시행령 이것을 만들고 나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나쁜 놈을 때려잡는 게 검사인데 왜 이렇게 그 못하도록 해놨느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시행령을 통해서 이 부패나 이 경제범죄안에 다른 이 그 좀 못하도록 해놓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못하도록 해놓은 그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도록 고쳤다. 그래서 검사들이 하는 일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을 때려잡는 것인데 그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것을 못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물론 그 문재인 정권 주변에 대한 수사를 제한을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라는 그런 의심도 있지만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일반 민생 사건까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검사의 본연의 임무는 나쁜 놈 잡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해왔던 그 연장선상에서 신임 검사들에게 저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 지금 현 상황에 맞춰서는 또 새롭게 들리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운영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영상 들어온 대로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윤 대통령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오늘 출근길 도어 스태핑을 했습니다. 네,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서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교육부 복지부 장관으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좀 찾고 계시고 언제쯤 국민들이 인선을 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또 찾으면서 또 동시에 검증도 해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새로운 어떤 그 교육 정책이라든가 또 새로운 어떤 그 복지 아젠다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되는 일들은 이번 정부에서 임명한 차관들과 또 대통령실의 수석들과 잘 협조해서 지금 그런 일들은 복지와 교육 문제는 지금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아주 신속하게 장관 후보를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동적인 인선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몇 번의 이 잘못된 인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반작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재영 이화여대 교수 교육부 장관으로 나온다 이런 이름도 등장을 했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나경원, 윤희숙, 김세연 전 의원의 이름이 거론된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그래서 이게 그대로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굉장히 신중하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자, 신주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 감동적 인선 어떤 점에 좀 근데 저거는요 대통령의 참모들이 쓸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감동적인지 아닌지는 이제 그 인사 발표가 났을 때 그걸 보고 느끼는 국민들 언론으로부터 그런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저런 식으로 이번에는 감동적인 인선이 될 거다 했는데 딱 발표해보니까 별로 감동적이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런 거는 이렇게 먼저 선수를 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게 그렇게 깜짝 놀랄 감동적 인선 그런 게 오면 청량감도 있고 좋겠지만요. 지난번 몇 번의 이제 실패 사례를 보면서 더 이상 국민들을 좀 답답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좀 그런 점에서 좀 인선을 좀 안정적인 궤도 위에 올려놓는 게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실이 내부 기강잡기에 나섰다 이런 보도들이 좀 나왔습니다. 지금 홍보라인 보강을 했죠. 그리고는 비서관급 내지 또 행정관급에서 직권 면직을 할 사람도 있다. 내부 감찰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내부 감찰과 관련해서 김은혜 홍보수석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 내부에서 지금 감찰을 받고 있는 직원이 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찰의 진행 상황이나 대상자를 확인해 드릴 수 없는 것은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찰에 대한 언급을 제가 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아 보이고요. 다만 상식의 선에서 감찰이라는 게 늘 이루어지죠. 특히 대통령실은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모에 대한 직권 면직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문건 외부로 유출한 비서관에 대해서는 금방 조치가 있을 거다. 그 전에 행정관은 이미 그만뒀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또 다른 비서관 외부 접촉 관련된 또 감찰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흘러나옵니다.
근데 일부에서 이를 두고요. 대통령실과 이른바 윤핵관, 이 공신들 간에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이렇게도 좀 보더라고요. 배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 대통령실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그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 뭐 윤핵관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들이 마치 지금 모든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그 국정과 관련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그 대통령과 관련돼서 친분을 가지고 이용을 하거나 악용을 하거나 하면서 본인의 어떤 이득을 취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고강도 감찰이라든지 아니면 면직이라든지 선제적인 조치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그 100일도 안 됐을 때 언론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실의 문건이 유출된다거나 또 대통령실과 관련해서 분명히 대통령의 의중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언론에 자꾸 흘러나오는 것을 두고 네. 이게 대통령실에서 어떤 누가 하는 거 아니겠느냐 하면서 이 보안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 네. 바깥의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어서 비서관들을 좀 다잡을 필요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자, 이 부분은 뭐 이제 인적 쇄신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좀 다른 곳으로 모으든지 아니면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게끔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 명에 대해서 말들은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은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빨리 국회에서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야당에서는 공문을 보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임명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요.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의혹 등을 다 모아서 특검을 하자 이 법안을 또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제2부속실과 관련해서 비서실장이 좀 답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제2부속실 설치합니까? 안 합니까? 질의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충분한 보좌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남동 리모델링 관련해서 우리 총무비서관 소관이시죠?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누구 소관입니까? 지금 행안부하고 관리비서관실에서 하고 있고 아니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총무비서관 한남동 외기부 장관 공간에 다녀왔습니까? 안 다녀왔습니까?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몇 번 다녀왔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아니 대통령 한남동 공간을 취임 후 한 달 만에 입주한다고 했는데 지금 4개월이 다 돼가는데 왜 입주 못합니까? 그건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고요. 공사가 끝나야 입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총무비서관이 이제 그 부분에 이야기를 했는데 제2부속실 없어도 보좌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김준일 대표 어떻게 보세요? 제2부속실이 없어도 보좌를 잘하면 이렇게 김건희 여사 논란이 잘 많이 일어났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뭐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부속실이 됐든 그게 이름이 뭐가 됐든 잡음이 안 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국가의 불행이죠. 뭐 이렇게 뭔가 계속 대통령실이 잡음이 나고 뭐가 이게 안 되는 게 그럼 뭐 야당이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좋아하겠죠. 오늘 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뭐 그런 취지의 발언도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좀 이게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게 일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야당의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무조건 비난이라 생각하지 말고 대통령실에서 좀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당내 원로들도 제2부속실 만들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당내 원로들 얘기는 안 듣습니까? 자, 뭐 공약 사항이다 보니까 좀 신중하게 보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상호 비대위원장 이런 말을 했어요. 김건희 여사가 계속 사고 치는 게 더 재미있죠. 하지만 뭐 충고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뭐 안 해도 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이야기죠. 그 김건희 여사가 이런저런 논란을 일으킬수록 민주당이 그 상대적으로 이득을 본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제2부속실을 만들으라고 하는 이렇게 민주당이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은 일종의 이런 겁니다. 계속 그 김건희 리스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김건희 리스크를 공격을 계속 하기 위해서 2부속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이 인식을 하기에 계속 이 어떤 뭐 논란을 일으키거나 뭐 사고를 치는거나
이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 이부속실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지금 대통령실 안에서는 이미 그 팀이 다 짜여져 있어요. 그 부속실 안에 한 2명 정도가 그 전담을 하고 있고 또 관저팀이라고 있습니다. 관저팀. 그때 네.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이 가서 예. 그 관저에서 이 보좌를 하고 있고 이미 이 시스템이 돼서 돌아가고 있는데 물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돼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확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계속 이부속실 하는 것은 이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계속 있다는 것을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여론전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부속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정무비서관이 대통령실 안의 이 인사를 담당하는 그 네네. 비서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 좀 전에 그런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에서는 또 민주당 의원이 사실관계 파악을 좀 제대로 못해서 질문을 했다가 철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번 이제 지방선거 과정에서 그죠? 그 재산 축소 신고 때문에 선관위에서 고발됐잖아요, 그죠? 네? 지방선거에 후보로 뛰실 때 재산 축소 신고 때문에 선관위에서 고발됐잖아요.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선관위로부터 제가 고발을 당했나요? 선관위가 축소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날 투표하는 유권자한테 공지를 한 거예요. 어떻게 그게 당사자 후보로서 모르실 수 있습니까? 선관위가 공고를 한 것과 선관위가 고발 조치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알고 있고 선관위의 고발했습니다. 고발을 전 알고 국민이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홍보수석이 자신이 지방선거에서 재산 축소 의혹으로 선관위 고발당했다는 걸 지금 8월 23일 이날까지 모르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걸 전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대통령 비서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인데요. 지금 이제 언론에서 보면 조만간 이 홍보수석께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데 보셨죠? 누가요? 홍보수석님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르세요? 모르고 임명하셨습니까? 그럼 모르겠는데요. 네. 진짜 이거 너무 심각하네요. 저는 이거 진짜 가볍게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큰일 났네요. 이 과정을 국민들이 보시고 지금 현 정부 대통령 비서실이 어떤 준비 상태가 되어 있는지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김은혜 홍보수석한테 질문을 하면서 김은혜 후보자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등록 시 재산 축소 의혹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고 고발의 주체가 선관위인 것처럼 제가 발언을 했잖아요. 이 부분을 정정하겠습니다. 예, 고발 주체가 그럼 선관위가 아니란 말씀이시죠? 네, 예, 선관위는 사실 확인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자, 선관위가 고발 안 한 사실이 이제 마치 선관위가 고발한 것처럼 이 지적을 했다가 나중에 정정을 했어요. 자, 이승훈 변호사님. 일단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검찰에 이제 고발 조치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오늘 질의하신 국회의원께서 실수를 하신 것 같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재산 신고 의혹이 있다라고 한 것들을 확인을 해서 민주당에서 고발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네. 그 과정에서 재산이 축소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아마 이제 검찰 수사라든가 경찰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잘못이 확인되면 처벌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수사 과정에 있어서 홍보수석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좀 아쉽게도 선관위 고발이라고 하는 그런 논란 때문에 좀 말이 엇나간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선거 과정에 붙였죠. 이 축소 신고했다는 게 붙는 바람에 뭐 김은혜 의원 측에서는 당시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뭐 수사는 고발은 들어갔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거니까요. 결과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청와대가 개방이 되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요.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데 이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하나로 문화재청이 패션 잡지죠. 보그와 협업을 해서 촬영을 한 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죠. 국격이 뭐 떨어진다. 청와대가 무슨 세트장이냐. 이러다가 뭐 드라마도 찍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반면에 뭐 신선하다. 멋있다. 뭐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도 이런 거 많이 했는데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지금 논란이 제기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이제 홍보 영상처럼 보그 코리아에서 공개한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이 부분 불을 붙인 게 바로 탁현민 전 비서관인데 뭐 이걸 보고 한 건 아니에요.
그전에 청와대 활용법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는데 마침 같은 날 이 보그 코리아의 이 화보 촬영 장면이 나오니까 이렇게 논란이 좀 됐거든요. 자, 신지호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요, 저게 그 청와대에서 문화 행사도 과거에 대통령 집무실로 쓰일 때도 문화 행사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거를 하면 안 된다는 게 그 보니까 저는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이 굉장히 문화예술적으로 오픈 마인드 된 분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엄숙주의자입니까?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제는 그 집무실이 더 이상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거기서 뭐 좀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도를 넘은 뭐 문화예술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것들은 좀 신중히 우리가 뭐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정상 범위 내에 있는 그런 것들이 왜 오히려 저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탁현민 그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떤 행사 기획을 하는 것을 보면 개방적이고 좀 진취적이고 이렇게 제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놓고 국격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다른 부분을 공격하기 위한 청와대로 국민에게 돌려주고 나간 이후 다른 이 어떤 부작용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거 같이 한 건데 제가 청와대 출입할 때 보면은 그때는 대통령이 직무를 해도 열린 음악회도 하고 마술 공연도 해요, 어린이날에. 근데 지금 대통령이 국민에게 돌려준 상황에서 문화재청이 같이 그 협업을 하는 것을 가지고 국격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죠. 알겠습니다. 뭐 베르사유 궁전 뭐 거기도 유서 깊은 곳인데요. 상당히 그 패션쇼 이 실제 패션쇼를 그 궁 안에서 또 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거 아마 거울의 방 같은데 저기서 화장도 하고 분장도 하고 또 카메라도 설치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제 그 구중궁궐 같은 데가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온 이상 논란이 이렇게 불거져야 되느냐 이런 지적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또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